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김포 신도시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현재는 둘째를 임신 중이고요. 3달 뒤면 두 아이의 엄마가 될 예정이에요. 이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있지만 출산은 처음이라 무섭기만 한데 그 누구보다 동생을 손꼽아 기다리는 딸에게 꼭 귀여운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이라면 단번에 아셨겠지만 현재 제가 키우고 있는 첫째는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재혼이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은 게 남편도 저도 결혼은 처음이었거든요. 다만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저는 기꺼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과 가정을 이루기로 결심했는데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까지의 사연도 참 기구합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가 그리 아름답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살면서 가장 힘든 시절이었고 그런 힘든 시간에 지금의 남편과 딸을 만나게 된 건 그때 당시는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죽어도 남편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연코 지금은 제 인생의 두 사람은 둘도 없는 행운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때는 미처 그걸 알지 못했던 거죠. 그저 제가 돈에 팔려가는 그런 기분만 들었거든요. 그렇기에 그런 제 이야기를 한 번쯤은 이야기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 덕에 큰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저도 그렇지만 저보다 3살 많은 언니도 풍족하게 하고 싶은 건 전부 다 하고 살았죠. 물론 그렇다고 저희 집이 재벌처럼 돈이 아주 많은 그런 집은 아니었어요. 워낙 부모님이 어릴 때나 사업이 자리 잡기까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적어도 당신들 자식인 저와 언니한테만큼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기에 가능했던 거였죠. 그리고 다행히 제가 대학을 나와 직장을 다닐 동안까지 저희 부모님의 사업은 건재했는데 당시 대학 CC로 만난 남자친구와는 6년의 연애 중이었어요. 참 타이밍 좋게 6년 연애의 종지부를 찍고 결혼 이야기가 나을 즈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여느 때처럼 집에 돌아왔는데 왜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집안의 모든 가구와 집기들에 빨간 압류딱지가 붙어있는 그런 장면이요. 저는 그걸 실제로 저희 집에서 봤어요. 집안의 모든 물건에 압류라고 적힌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아는 것이 없었기에 당황했고 그제야 거실 한켠에 망연자실한 엄마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사실 부끄럽지만 저는 그 지경이 될 때까지도 부모님의 사업이 그 정도로 어려운 줄 몰랐어요. 물론 자식에게만큼은 티를 내지 않으려 했던 부모님 때문이긴 했는데 얼마나 자기들끼리 속이 탔을까? 제 속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엄마, 이게 다 뭐야? 압류라니? 지호야, 그게 있잖아. 이걸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하나? 저희 엄마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는 듯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그날 이후 집에도 들어오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겨우 입을 뗀 엄마에게 듣기로 오랜 시간 회계 쪽 일을 담당했던 아빠의 친구이자 창립 멤버인 분이 회사 돈을 전부 가지고 잠적했다고 하더군요. 워낙에 큰 금액이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라 저희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진 상태였는데 당장 직원들 월급과 거래처에 해줄 결제부터 감당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거기에 법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 상환까지 있었기에 저희 부모님은 결국 폐업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장 급한 불은 아빠의 누나인 고모의 도움을 받아 해결했지만 그것 역시 갚아야 할 빚이었어요. 그렇기에 그날 이후 제 삶은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였는데 그렇다고 제 수입으로 그 위기를 모두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무슨 생각인지 언니까지 집을 나가 잠수를 탔고 저희 집은 그야말로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돈 갚으라며 찾아오는 사람들의 엄마는 대인 기피증까지 걸리셨고, 저희 집이 어려워져서 회생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 6년 사귄 남자친구는 난처한 모습을 여러 번 보이더니 끝내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하더군요. 석현아, 내가 방금 잘못 들은 거지? 아무리 우리 집이 어려워졌어도 우리 6년 만났잖아.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도 했으면서? 그래, 그러려고 했지. 근데 니네 집이 그렇게 될 줄은 내가 몰랐잖아. 솔직히 너랑 나랑 사는 급이 맞으니까 결혼 얘기까지 한 건데 이렇게 되면 나는 좀 곤란해.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 당장 결혼 비용도 마련하기 어려운 너랑 결혼이라니. 우리 그냥 결혼할 인연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자. 아무리 힘들어도 건강 잘 챙기고 잘 지내. 이렇게 돼서 정말 유감이야. 솔직히 저는요, 저희 집에 압류 딱지 붙었을 때보다 남자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충격이 컸어요. 이게 한심하고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 부모님 사업이 그렇게 되자 제 머릿속은 온통 남자친구 생각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제가 너무 힘드니까 남자친구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실을 알면 자기가 먼저 저와 저희 부모님 걱정을 할 거라고 믿었는데 실상은 그 반대였으니 그 순간은 세상이 전부 저와 저희 가족에게 등을 돌린 기분이었죠. 그만큼 비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 가슴에 비수를 꽂은 이놈은 매너도 참 좋았는데요. 글쎄, 무슨 신나는 소식이라고 자기랑 제가 헤어진 이야기를 그새 대학 동기들에게 가십거리처럼 떠벌리고 다녔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집이 망해서 압류 딱지 붙은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주둥이를 나불거리고 다닌 모양이었는데 어찌나 소문이 빨리 퍼졌는지 그놈이랑 헤어진 지 3일도 되지 않아 어이없게도 저는 저희 집이 망해서 파혼한 게 진짜냐며 대학 동기들에게 확인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때 알았죠. 친구라는 건 내가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저는 세상에 친구라는 것들은 모두 버렸어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아플 바에는 외로운 게 훨씬 낫다는 생각했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렇게까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 그놈에겐 똑같이 되갚아주자고요. 그래도 한때는 결혼까지 생각하며 세상에서 부모님 다음으로 사랑한 사람이었는데 6년 연애의 끝은 참 허무하고 더러웠어요. 거기에 저희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우시는데 자존심 때문에라도 울고 싶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는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미안해하는 엄마에게 최대한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차라리 잘 됐어. 그런 놈인지 모르고 결혼까지 했어봐. 나는 그게 더 끔찍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지. 이건 오히려 감사할 일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그동안 엄마 아빠 덕에 아쉬울 거 없이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젠 나도 뭐라도 할게. 결혼하려고 모은 돈도 있으니까 우선은 그걸로 압류부터 풀자. 안 돼. 네가 힘들게 번 돈이잖아. 엄마 아빠가 그 돈을 어떻게 쓰니? 게다가 그 돈은 네 결혼 자금인데 아빠가 어떻게든 해본다고 했으니까 우리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그나저나 지혜 이건 어디서 뭘 하는지? 너도 네 언니랑 연락 안 되는 거지? 몰라. 난 그런 언니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무슨 장녀가 그래. 막말로 부모 찬스는 지가 제일 많이 썼으면서 힘들어지니까 지만 살겠다고 잠수를 타? 엄마는 그런 언니가 걱정이 돼? 지도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엄마나 아빠가 죄인이지. 그런 말 좀 그만해. 엄마나 아빠가 계속 그러니까 언니 그게 정신 못 차리고 그러는 거잖아. 이참에 언니 그것도 제대로 고생 좀 해야 해. 아무튼 난 언니가 다시 집에 와도 반기지 않을 거니까 엄마는 그런 줄 알아. 저는 언니가 참 미웠어요. 장녀 차녀를 따지는 건 우습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족이 힘들 때 똘똘 뭉치지 못할 망정 혼자만 살겠다고 내뺀 언니가 6년 사귀고 제 뒤통수를 치는 그놈이랑 다를 바가 없어 보였죠.
그날 이후 저는 어쩌면 제 인생에 결혼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집안의 가장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당시 제 나이가 30도 되지 않았기에 아주 가끔은 그런 제가 불쌍하게 생각되곤 했지만 어쩌겠어요. 그냥 이건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몇 달 뒤 결국 저희 아빠는 있는 돈 없는 돈 총동원해 빚잔치를 벌였어요. 회사를 살려 다시 집안을 일으키고 싶다는 당신의 다짐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범인은 계획범죄로 해외로 도망간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 경찰에선 시간도 시간이지만 잡아다 횡령한 돈을 모두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저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고모가 내어준 당신 집 옥탑방에 최소한의 살림살이만 가지고 이사를 했고 필요한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해결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가만히 자식이 주는 돈만 받았을 수 없다며 엄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아빠는 건설 현장 노가다를 뛰셨어요. 물론 저는 부모님을 말렸죠.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더 큰일이라며 화도 내고 웃으며 설득도 해봤는데 부모님은 입을 모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신들 마음이 너무 힘들다며 오히려 몸을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이 생전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보기가 너무 힘들더군요. 그래서 퇴근 후 대리운전까지 하며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저도 길을 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제 머릿속엔 온통 돈밖에는 중요한 게 없었는데 그러던 중 고모가 저만 밖에서 따라보자고 연락을 하셨어요. 고모, 저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따라보자고 하시고. 다른 건 아니고 너 선 보지 않을래? 선이요? 고모, 저 이제 고작 26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성인이잖아. 게다가 니네 엄마한테 들었는데 너 연애하던 그놈이랑 깨졌다며. 그럼 지금 애인도 없는 싱글인데 딱이지? 그래도 제가 지금 연애할 여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선이면 결혼을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야 그렇지. 결혼도 안 할 건데 뭐하러 시간 쓰고 돈 쓰면서 사람을 만나니? 그러지 말고 너 니네 아빠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선 봐라. 고모가 하물며 조카한테 이상한 사람을 소개하겠니? 제가 선을 보는 게 아빠를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설마 고모가 소개해준다는 사람이 아빠랑 연관 있어요? 그야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사실은 고모도 연결돼서 제안을 들은 건데 고모가 소개하려는 그 사람이 니네 아빠랑 연이 있더라고. 거래처 사장이야. 사장이요? 저는 순간 누가 망치로 제 머리를 친 것처럼 띵해 오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하신 사업이 오래되기도 했고 제조업이라 주변에 젊은 사장은 없었거든요. 그렇기에 고모의 말에 전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고 이건 말이 좋아서이지 돈 많고 나이 많은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아빠를 도와주라는 말도 안 되는 제안임을 직감했죠. 그러기에 저는 다짜고짜 고모에게 화를 냈어요. 고모, 아무리 저희 집이 그렇게 됐어도 저 고모 조카예요. 고모는 조카보다 돈이 더 중요하세요? 그래서 뭐 저더러 돈 많은 아저씨한테 시집가서 아빠 좀 도와주라고요? 고모 지금 제정신 맞아요? 얘는 왜 이렇게 화를 내? 고모 말 좀 들어봐. 너보다 나이는 좀 많은 건 사실인데 사람이 나쁘지가 않아. 물론 애도 있지만 결혼한 적은 없단다.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린지. 저는 고모 말에 어이가 없어서 그 뒤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으로 고모를 쏘아볼 뿐이었죠. 그러자 고모는 제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식은땀까지 흘리며 설명하는데 솔직히 그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아빠 그렇게 되기 전부터 오며 가며 너를 몇 번 본 모양이야. 그래서 너한테 호감이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 팔짝팔짝 뛸까봐 말을 못했대. 근데 네 아빠 회사 그렇게 된 거 알고 네 아빠 돕고 싶다고. 그러면서 너를 만나고 싶어하는 눈치더란다. 고모가 따져봤을 땐 회사 규모도 작지 않고 나름 내실 있으니 너도 이왕이면 그런 집에 시집가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겠니? 아무리 좋아도 저는 그런 결혼은 절대 할 생각 없어요. 애 엄마는 어쩌고 결혼을 안 했대요? 우선
그거부터가 별로네요. 그게 애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죽었단다. 애도 6살이라 한참 됐어. 남자 혼자 애를 키우는 게 보통 일이야? 그 집 부모는 어떻게든 결혼시켜 애 엄마 만들어주라고 한 모양인데 자긴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서 거절했대. 근데 넌 진짜 마음에 들어서 소개해달라고 하는 거야. 혼자 좋아한 지도 2년 넘은 것 같더라. 사람이 순정이 있어. 됐고요. 저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리고 행여 저희 엄마나 아빠한테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모가 인지 못하는 것 같아서 콕 집어 말씀드리면 지금 고모 저 돈 많은 집에 팔려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무슨 그런 흉한 말을. 고모는 고모 딸한테 그런 집에 시집가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싫어요. 그리고 고모한테도 정말 실망이네요. 저는 더 들을 것도 없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고모는 자기 얘기가 끝나지 않았다며 저를 쫓아 나왔는데 더 듣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죽을 맛이 고모와 위아래 같은 곳에 산다는 거였는데 그 뒤에도 고모는 저만 보면 그 남자랑 선을 보라고 하셨어요. 고모 좀 제가 싫다고 했죠?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런 결혼은 안 해요. 그래 알겠어. 그럼 그냥 사람만 한번 만나봐. 고모 입장이 있지 않니? 고모도 부탁받은 건데 네가 나가서 싫다고 하든 깽판을 치든 그 뒤에는 고모도 아무 말 안 할게. 근데 사람이 진짜 좋아. 네 말 따나 내가 조카를 이상한 사람한테 시집가라고 하겠니? 저는 고모의 말에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시달리느니 한번 나가서 제대로 제 의사를 전달하고 오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슬쩍 대충은 알고 나가야 할 것 같아 고모에게 그 남자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는데요. 그게 네가 올해로 26살이면 그래 딱 41네. 40이요? 그럼 15살? 근데 얼굴이 동안이야. 잘생겼어. 너 만나고 오면 생각 편할 수 있다. 저는 차마 집안 어른이라 험한 말은 하지 못할 뿐 목구멍까지 올라온 욕을 참으며 표정으로는 그것보다 더한 제 의사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고모는 제가 그 남자를 만나고 오면 생각이 바뀔 거라며 저에게 조만간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약속 날짜가 오기 전 정말 재수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도 저는 퇴근 후 대리운전을 하며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고 나갔는데 하필이면 그 차가 매너라고는 새똥보다도 없던 그놈의 새 여자친구의 차였죠. 이게 누구야? 임지호가 대리도 뛰어? 오빠 아는 여자야? 대학 동창. 근데 집이 망했대. 그래도 그렇지. 부자는 원래 망해도 3년은 먹고 살 걱정 없는 거 아닌가? 대리까지 뛸 정도면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냐?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설마 너 그동안 나 속인 거냐? 오빠 대학 동창이라며.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저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어? 무슨 소리야. 결혼은 너같이 다 가진 애랑 해야지. 돈도 많지 이쁘지 능력도 쩔지. 오빤 너만 나타나길 기다렸지. 그냥 친구니까 안쓰러워서 하는 소리야. 쟤랑 결혼하려고 했던 애가 내 친구거든. 그놈은 지 새 여자친구에게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할까봐 눈을 찡긋거리며 별 지랄을 다 떨었어요. 그러자 의심스런 눈으로 여자가 저를 쳐다보는데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 차 운전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했는데요. 유유상종이라고 그 여자도 정상은 아니었어요. 지랄 연병을 떨어요. 저기요. 그쪽은 오늘 나 만난 거 진짜 행운인 줄 알고 저딴 놈이랑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요. 내가 그쪽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니까. 뭐래? 대리하러 왔으면 운전이나 해. 어디서 사람 이간질이야? 네가 그러면 내가 우리 오빠랑 헤어질 것 같아? 네가 봐도 우리 오빠가 좀 잘나긴 했지? 오빠 누군진 모르지만 오빠 친구 진짜 잘됐다. 저 여자 보니까 진짜 별로야. 원래 여자는 여자가 더 잘 보는 거 알지? 오늘 진짜 재수없다. 저 여자 보니까 심보도 고약하고 질투도 쩔어. 남 잘 되는 꼴 절대 못 보는 그런 여자야. 자기 완전 쪽집게다. 제가 좀 그래. 학교 다닐 때부터 재수없기로 유명했다니까. 오죽하면 같은 학번 여자애들이 쟤만 따돌렸을까. 그런데 그게 그거였네. 여자가 봤을 때 영 아니었구나. 단 그것도 모르고 그것들이 열등감이 그러나 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저는 더는 어떤 말도 그 년놈이랑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년의 차는 더욱 운전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다른 대리 부르라고 하고 뒤돌아서는데 그놈이 저에게 꼴에 자존심은 있냐며 차비하라며 10,000원 한 장을 저에게 던지더군요. 비참했죠. 저런 인간을 6년이나 사랑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 화가 났고요. 하지만 저는 1분 1초라도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싸우기보다 도망을 선택한 저는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떠났고, 집에 오는 내내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고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혼자 저를 좋아한 지도 2년이 넘었고 사람이 순정이 있다니. 다른 건 다 떠나서 그 남자는 저를 위해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정신줄을 붙들려 노력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모가 알려준 선보는 날이 되었어요. 호텔에 있는 무슨 루프탑 카페라는데 날씨가 눈치도 없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도 모르고 깔깔깔 친구끼리 또 연인끼리 있는 사람들이 괜히 다 얄미운 그런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고모 말대로 나이에 비해 꽤 동안인 그 사람이 제 앞에 앉았고, 쑥스러웠는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남자는 첫 말을 떼기까지 오래도 걸렸어요. 그에 비해 저는 아무 감정도 기대도 없이 나갔기에 너무 편하게 그 남자를 대했고, 그 남자는 그게 좋았다고 하더군요. 지호 씨는 성격도 좋고 부침성이 좋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저 재미없죠? 그래도 여기 나오기 전에 공부 많이 했는데. 공부요? 선자리 나오는데 공부까지 하셨어요? 제가 워낙 숫기가 없어서요. 여자를 만나는 것도 오랜만이고. 얘기는 대충 들었어요. 딸이 있으시다고요. 그래도 대단하세요. 혼자서 애를 다 키우시고. 대단할 건 없죠. 제 아이인데 제가 키우는 게 맞고요. 얘기를 대충 들으셨다니 여기 나오기까지 힘드셨겠네요. 네, 좀.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 아빠가 힘들어지고 난 뒤에 만나는 자리라서 처음 들었을 땐 유쾌하진 않았어요. 이해합니다. 거절하셔도 돼요. 지호 씨 입장에서는 불쾌하실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저도 싫다고 했어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아버님을 돕고 싶었는데 주변에선 아버님 빼고 제 마음을 다 아시는지라 그럼 만나나 보라고 자꾸 일을 만드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남자의 말에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사과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순수하게 저희를 돕고 싶어 했다는 그 말이 고마웠는데, 그렇게 선입견 이라는 것을 걷어내고 그 남자를 다시 보니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행동에는 매너가 배어 있었고 매 순간 저를 배려하려 애쓰는 그 남자를 보니 저와 6년을 함께한 그놈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거기에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제 앞에서 부끄러움을 타는 그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는데요. 뭔가 제 안에 전혀 없던 마음이 피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당시 그게 호감이나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 몇 번 더 만나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죠. 저도 이기적인 게 그 사람이 순수한 의도로 저희 집을 돕고 싶어 한다면 기꺼이 그 도움을 받고 저도 받은 만큼 보답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며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렇게 몇 번 더 그 사람을 만났는데 2번, 3번이 지나니 그 사람도 저를 만나는 게 익숙해진 듯 쑥스러움을 덜 타게 되었고, 그 뒤로는 대화도 제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관심사도 통하고 말이 잘 통했어요. 처음엔 저에게 무조건 다 맞춰주니까 그런가 하고 생각했는데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저도 이 사람도 서로 코드가 잘 맞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저도 그만큼 이 사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구씨라고 어색하게 부르던 호칭을 나중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오빠라고 부르게 됐고, 그날 그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귀엽게 붉어지던지 지금 생각해도 제 입꼬리가 올라가네요. 그만큼 그 사람은 피터팬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15살이 많지만 저보다 더 순수하고 올곧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좋은 감정으로 2달 넘게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알았죠.
제 마음에 피어난 그 감정이 사실은 호감이었다는 것을요. 저도 모르게 점점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에선 그 사람은 자신이 없는지 진지하게 만나자 혹은 결혼을 생각해보자 라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음엔 딸이랑 셋이 볼까요? 오빠 딸이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한데 6살? 아, 그래도 되겠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왜요? 난 지호 씨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좋아요. 가끔 꿈꾸는 건가 싶기도 하고. 꿈 아니고요. 부담도 아니에요. 우리 사귀는 거잖아요. 결혼을 전제로. 무슨 생각이었는지 솔직히 저도 말을 하고 당황했어요. 하지만 저보다 그 사람이 더 당황했는데 먹던 게 목에 걸렸는지 결혼하기도 전에 과부가 될 뻔했죠. 그리고 저만 결정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그 사람하고의 결혼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고작 6살밖에 되지 않았으면서 저를 어찌나 경계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지 딸아이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마치 자기가 본처라도 되는 듯 저를 째려봤어요. 호칭도 곧 죽어도 아줌마라고 하는데 제가 그 나이에 그런 호칭을 들었을 리 만무하잖아요. 그 뒤부터 우습지만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6살 대 26살 여자의 전쟁이었죠. 하지만 예상외로 제가 훨씬 불리했어요. 그 남자는 저를 참 좋아했지만 부녀 사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견고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우습게 생각했다가 어떻게 하면 6살 여자의 마음에 들까 고민하게 되었고 저는 엄마와 아빠에게 이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 전에 제가 고모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던 터라 부모님은 제가 15살이나 차이 나는 그것도 아빠와 안면이 있는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죠. 다만 엄마는 대충 만나는 사람이 있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는 눈치였는데 제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자 부모님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빠는 화가 나서 고모에게 당장 올라와서 해명하라고 흥분했는데 이내 제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자 아빠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쩐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던 거구만. 사실 내가 당신이랑 지호 걱정할까봐 말을 안 했는데 우리 남은 빚 지호가 만나는 그 사람이 다 해결해 줬어.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자기가 도울 테니까 자기랑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고. 도진 오빠가? 그새 오빠라고 부르냐? 너는 그런 일이 있으면 가족이랑 상의를 해야지. 그리고 고모님도 그래요. 어떻게 그런 자리를 이이랑 나 몰래 추천할 수가 있어요? 너도 알잖아. 좋은 사람인 거. 나는 뭐 들어서 하는 거지만 사람이 평판이 너무 좋더라고. 애가 있어서 그나마 그 사람 짝이 없는 거지. 애만 없어 봐. 벌써 다른 여자가 채 같다. 고모님, 그래도 저는 너무 충격이에요. 그리고 지호야, 엄마는 너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런 결혼은 안 했으면 좋겠다. 딸이라니. 엄마, 나도 내가 이런 마음이 생길지 몰랐는데 나 그 사람 좋아. 돈이 많아서 사장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순수하고 귀여워. 너보다 15살이나 많은데 귀여워?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동안이라니까. 엄마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니까. 6살 그 꼬마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나랑 도진 오빠랑 갈라놓고 있다고. 딴 여자면 내가 어떻게든 하는데 걔는 도진 오빠 딸이잖아. 아, 머리야. 여보, 지금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어쩌겠어. 우리 딸이 좋다는데. 그리고 자기도 잘 기억해봐. 김도진 사장. 자기도 괜찮다고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하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무엇보다 사람 괜찮은 건 내가 알지. 경영 능력도 있고 사람이 의리도 있어. 의리는 무슨? 자기가 그렇게 사람을 쉽게 판단하니까 뒤통수 맞고 그러는 거잖아. 엄마, 그 사람 진짜 괜찮아. 그래, 옳게. 내가 이상한 사람을 지호한테 만나보라고 했겠어. 그리고 이미 별다른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도우려 했다는 건 사람이 그만큼 됨됨이가 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옳게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만한 사람이 진짜 없다니까. 혹 데려갔다가 혹 붙여서 온다고 저는 뜻밖의 엄마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하지만 원래 인연은 어떡하든 이어진다고 이내 그 사람을 만나게 된 엄마는 그제야 누군지 기억이 났는지 아빠처럼 그 사람을 반겼고 문제의 딸아이는 끝까지 자기는 엄마 따윈 필요 없다고 버티다 어린이집에서 매년 하는 가족 운동회 때문에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저녁에 지친 몸을 쉬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게 그 사람이 아닌 딸애였어요. 어찌나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는지 부장님 전화도 그렇게 안 받는데 어느새 제가 자세까지 고쳐 앉고 전화를 받고 있더라고요. 지우리? 지우라, 무슨 일이야? 아줌마, 달리기 잘해요? 달리기? 딸아이의 용건은 간단했어요. 매년 어린이집에서 가족 운동회를 하는데 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참석해 게임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딸아이 친구들이 그런 딸을 놀린 것 같았죠. 그래서 그날은 아빠는 그 사람이 운동회에 가기로 했다는데 나중에 넌 엄마가 없어서 아빠만 오지 않냐며 또 딸아이를 놀린 것 같았어요. 처음엔 어린이집을 안 다니겠다고 떼도 썼다는 것 같은데 얼마나 그게 자기한테는 중요했으면 제 도움이라도 받을 생각을 했을까. 제 마음이 다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재차 이렇게 물었는데 아줌마, 그리고 게임도 잘해요? 1등 할 수 있냐고요? 저 지금 완전 진지해요. 딸아이는 정말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사정을 듣게 된 저는 딸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고 딸에게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확답했어요. 그게 제가 딸에게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지우라, 아줌마 운동이랑 게임 진짜 잘해. 어린이집 엄마들 중에서 1등할 자신 있다? 저는 그날 이후 집에 돌아와 무슨 큰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처럼 매일 퇴근 후 운동장을 뛰었어요. 그 사람은 어린이집 운동회일 뿐인데 무슨 그렇게까지 하냐고 데이트나 가자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죠. 그리고 대망의 그날이 밝았어요. 그 사람의 부모님은 저를 처음 보는 것임에도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고 나이 많고 딸까지 있는 당신 아들을 만나줘서 연신 고맙다며 제 손을 잡으셨는데 어쩐지 그 사람의 식구들 사이에 있는 것이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시부모님이 되셨지만 당시 어머님은 저희 엄마보다 나이가 제법 있으셨죠. 성품이 곱고 인자하셨고 아버님은 말씀은 많이 없으시지만 자상하셨는데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 그 사람이 그렇게 바르게 컸구나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을 위해 준비했었기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게임에서 족족 1등을 따냈는데요. 나중에 이어달리기까지 저의 완승으로 끝나자 어떤 몰상식한 부모님들이 선생님에게 항의를 한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선생님에 의해 원장 선생님 앞까지 불려갔는데 딱 봐도 인상이 별로인 학부모들이 예의도 없이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선생님과 원장님에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저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게임에 참여한 거죠? 어린이집에서는 그 정도도 확인하지 않고 부모 자격을 주나요? 저희는 인정할 수 없어요. 전 그러면 혼인신고라도 했다는 증거라도 있어야죠. 저희 입장에선 저 여자가 지율이랑 무슨 사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 게임들 다 무효예요. 억울하면 결혼하고 내년에 다시 참여하면 되겠네. 그 여자들은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콧구멍에서 김이라도 나올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저도 지우리도 부글부글 열을 받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그런 불만이 있었다면 게임 전에 문제를 제기해야지. 자기들이 게임에서 지니까 이제 와서 저러는 건 정말 꼴불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주디지 않고 그 여자들 상대로 기꺼이 싸움을 벌였는데요. 이보세요. 그런 항의를 하고 싶으셨으면 미리부터 원에 이야기를 했어야죠. 왜 어른들이 게임에서 지니까 치사하게 이러세요? 이깟 게임이 뭐라고 혼인신고까지 들먹이시는데요. 어머 뭐래? 우리야말로 억울하죠. 그쪽은 지율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율이 아빠도 웃겨? 여자친구를 지금 여기까지 데려오면 어쩌자는 거야?
그 여자들은 아이들이 보는 앞인데도 비아냥거리며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저도 더욱 화가 났고, 그래도 딸아이를 봐서 참아야 하나 내적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지우리가 먼저 소리를 빽 하고 지르더군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상관 있어요. 우리 아빠 여자친구 아니고 우리 엄마예요. 지우리 엄마라고요. 애가 어찌나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는지 저는 제가 낳지도 않았는데 모성애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우는 지우리를 안아 올리며 그 여자를 사이에서 지지 않으려 목소리를 높였죠. 결국 싸움은 운동회가 중단될 만큼 커져버렸고 결과는 저와 딸의 승리였어요. 그 어떤 이유라도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는 건 어른으로 또 교육자로 있을 수 없다며 원장님이 직접 정리에 나섰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와 딸애는 정말 모녀 사이가 되기로 했어요. 어린이집에서 몰랐는데 부모가 참여하는 행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바빠서 거의 모든 행사를 가지 않았던 모양이었는데 저와 그 사람이 매번 행사에 참여하니 딸애가 어찌나 좋아하든지 나중엔 그 사람보다 딸아이가 먼저 아줌마가 빨리 우리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빨리 그랬으면 좋겠대요. 라며 청혼을 하는데 대단한 사람한테 인정이라도 받은 것처럼 너무 기뻤어요. 물론 딸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은 조심스럽지만 진심을 다해 저에게 진짜 프로포즈를 했고요. 저는 그리하여 진짜 가족을 만난 듯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저희 부모님도 그 사람의 부모님도 아주 흔쾌히 허락해 주셨는데요. 만난 지 8개월 만에 저희는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된 그 사람은 저희 아빠의 재기를 돕겠다며 자기 일처럼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을 쏟았는데 결국 아빠는 당신의 열망과 남편의 든든한 조력으로 재기에 성공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아울러 거의 포기했던 횡령범도 결국엔 남편의 인맥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그 범인이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돈을 풀지 않아서 그 돈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아빠는 이제야 한을 풀었다며 다시 예전의 사업자의 모습으로 자기 사업에 더욱 매진하게 되셨는데 엄마가 어찌나 저희 남편에게 고마워하는지 나중엔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저희 엄마가 제 남편에게 더욱 지극정성을 쏟으셨어요. 거기에 까칠하기만 하던 딸은 함께 살게 된 이후로는 완전 제 껌딱지가 되었는데 무엇보다 제가 어린이집 마중을 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죠. 어린이집 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얼굴로 저에게 뛰어와서 안기는데 그게 그렇게 벅찰 수가 없었어요. 엄마라는 그 호칭이 참 묘하더라고요. 저는 평생 불러만 봤지 엄마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어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엄마라는 호칭이 들으면 들을수록 저를 진짜 엄마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저 아이가 사는 세상은 내가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중한 꿈이 생겼는데 지금은 저 아이의 엄마가 되어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두 사람과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물론 이런 속사정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돈 보고 남편과 결혼했다고 생각하며 헛소문을 내기도 했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일부러 속일 것도 없을 것 같아서 대학 동기들에게 청첩장을 돌렸더니 나쁜 소문은 주로 거기서 만들어졌어요. 왜 아니겠어요? 그 매너 없는 놈이 가만히 있을 턱이 없죠. 그리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저는 그놈을 서울 명동에 있는 모 백화점에서 딱 만나게 되었는데요. 전에 봤던 그 차 주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여자와 그 옆에서 그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쇼핑백을 가득 들고 있었는데 그놈은 저를 발견하고 제 남편을 슬쩍 쳐다보더니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려 하더군요. 처음엔 불러서 망신이라도 시킬까 고민했는데 그럼 저도 똑같이 후진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일부러 그냥 모른 척 해줬어요. 하지만 저도 알고 그놈도 알았죠. 제가 지금 얼마나 멋진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신기할 정도로 동기들 사이에 소문은 사라졌어요. 물론 제가 동기들을 만나지도 않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관심도 없어서 신경을 쓰지 않아서인지도 모르겠는데 나중엔 아이러니하게도 동기들 사이에서 제 전 남자친구에 대한 안 좋은 소문만 돌더라고요. 그놈은 그때 제가 백화점에서 봤던 여자로 추정되는 그 여자와 끝내 결혼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나름 돈도 많고 뷰티 사업도 하는 모양이었는데 거기서 찍소리도 못하고 기 한번 펴지 못하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더니 저는 통쾌하거나 고소한 그런 기분이 아닌 그놈이 불쌍했어요. 그리고 가슴 깊이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과정이 어쨌든 그놈에게 차여서 결국은 지금의 남편을 만났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뻔한 말이겠지만 저는 제 경험으로 사람의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지금 망하고 조금 불행해도 그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다 가져서 행복하다고 앞으로 영원히 행복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저도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저는 요즘 임신과 딸아이의 육아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남편은 할 수 있는 한 저를 도와주려 늘 애를 쓰고 딸애는 늘 저에게 예쁜 짓만 하는데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만났나 싶은 나날들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결혼해서 잘 살고 아빠가 재기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언니는 오랜 잠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언니를 반기지 않았는데요. 뒤늦게 철이 든 건지 아니면 철든 척을 하는 건지 지금은 바빠진 아빠를 도우며 지내고 있어요. 엄마 말로는 밖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지 전보다는 훨씬 어른이 됐다며 저에게 마음을 풀어도 된다고 했는데 글쎄요. 워낙에 철이 없는 사람이 저희 언니라 부디 엄마의 말이 진짜이기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얼마 전의 일인데요. 왜 여자들은 남자들이 자기를 왜 좋아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저희 어디를 보고 2년 동안 짝사랑을 했냐며 기대에 차서 물었어요. 솔직히 예뻐서 반했다던가 아니면 아빠 회사에 갔을 때 저를 한번 봤는데 자기 스타일이었다 등의 말을 기대했는데 남편은 정말 뜻밖의 말을 꺼냈죠. 그게 그날은 아버님 회사에서 미팅이 있어서 가던 길이었는데 웬 할아버지가 고무를 잔뜩 싣고 길을 건너고 있었어. 거기가 신호등이 없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달려오는 차가 크락션을 울리면서 뭐라고 했지. 욕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물론 무단횡단은 위험한 행동이지만 눈살이 찌푸려져서 내가 나서서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웬 젊은 여자가 짠 하고 나타난 거야. 그리고는 그 남자한테 아저씨는 부모도 없냐고 그렇게 화낼 시간에 리어카라도 빨리 옮겨주라며 아저씨는 뭐 계속 젊을 것 같냐고 악다구니를 치는데 와, 저 여자 깡 따고 있다 했지. 그런데 아버님이랑 회의를 하는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있더라고. 그리고 희한하게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자기는 모르겠지만 나는 가끔 아버님 회사 가면 자기를 보곤 했지. 자기가 아버님한테 용돈 받으려고 회사에 자주 오더라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사실 남편의 말을 듣고 그 기억이 저도 생생하게 났거든요. 그리고 저는 분명 그날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소리를 쳤었는데 그걸 지금 제 남편이 보고 있었다니. 그리고 예뻐서가 아니라 깡 따고 있어서라니. 저 남자도 취향 한번 독특하구나.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할까 싶어 입단속을 시켰는데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와이프랑 왜 결혼했냐고 물으면 그냥 한눈에 보고 자기 스타일이라 반했다고, 그래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쫓아다녔다고 말하라고 시켰는데 남편은 어이없다며 웃어버리는 거 있죠. 저는 100% 진심이었는데요. 어쩌겠어요. 우리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는걸요. 비록 우리가 만나게 된 계기는 아름답지 않았지만 저는 저와 남편의 만남이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나 나름 함께 산 지금이나 변함없는 남편을 보며 늘 고마운 마음뿐인데 부디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태어나 단 한 번도 현모양처의 꿈을 꿔본 적 없는 저지만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요.
그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준 만큼 저도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감히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 힘든 시간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만큼 많이 행복할 그런 날이 선물처럼 찾아올 테니 희망을 놓지 마세요. 우리에겐 행복해질 수 있는 내일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행복할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